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1일, 지금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순환 발언으로 주가는 상승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가 매수 적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푼다 하는데요.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돈을 풀면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가 매수 타점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소폭 올라서 마이너스 27%고요. 엑소엑셀은 12% 수익 중인데 환율차를 감안하면 본전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원론적으로 연준은 정부와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파월 의장의 부드러운 연설로 인해 주가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날 한 고비가 넘어갔고요. 이제 목요일 근원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조용히 넘어갈지 주가가 한번 요동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소폭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주가의 형태는 양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을 할 것 같지만 따라가는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부닥치고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타임인 것 같고요. 네이버는 121선을 터치하고 조정받을 때가 매수의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엑소엑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려고요. 이번 주부터 공개될 미국 기업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내놓을 올해 실적 전망치 역시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연이은 실적 전망치 하향이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으로 S&P 500 기업들이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번 주부터 기업 상당수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이 작년 4분기 손익은 전년 동기보다 12%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줄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한 점과 높은 금리, 강달러로 미국의 상장사들이 4분기 실적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3일부터 JB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스파고 등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엑소엑셀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예정이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1.08% 상승을 했는데요. 캔들을 보면 어제가 매수의 적기였고요. 주가는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183조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내놨는데요. 통상적으로 3월 양해에서 당해년도 예산안 통과 후 지방채를 발행했던 예년과 달리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그때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는데요. 그로 인해 주가들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은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해 주가는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비아디 주식을 또 매각했는데 과거와는 틀리게 주가의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세계 자금 경색이 K 배터리를 흔들고 있다는데요. 한국 배터리 3사들이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SK온은 유럽 배터리 합작 공장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월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일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전 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은 유럽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CATL은 지난해 말 독일 공장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CATL은 유럽에 두 번째 해외 공장도 지을 예정에 있고요. 헝가리 쪽에 투자해서 2027년까지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도 했어요. 또한 CATL은 유럽의 제3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투자에 위축되고 있는 사이 CATL은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CATL이 포드와 협력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지만 CATL이 미국 진출을 막는다면 전기차 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ATL과 포드의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 물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차 원가 부담과 관련한 문제도 커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는 모두 미국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동 시기는 2025년 전후로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생산 물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더구나 CATL과 같은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CATL은 미국 대신 멕시코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거나 포드와 공동으로 미국 공장에 투자를 벌이는 대신 배터리 제조 기술만 제공하는 형태의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우회로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CATL의 미국 진출은 이른 시일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입니다. CATL이 미국에 발을 들이기 어려워진다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뒤처지고 말 것이며 미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